자, 오늘은 유리식 계산 보도록 하죠. 잠시만. 아직 안 했어. 그 안 했죠. 그쵸. 곱셈공식 변형 알겠습니다. 번분수식. 지난 시간에 199쪽 펴보세요. 199쪽. 198쪽에 보면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분수화 문제까지 풀어봐서 거의 별표 쳐놨지 얘들아? 그죠? 부분분수. 그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그런 거 써놨었는데 뭐 썼어? 2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부터 90분의 1까지의 값. 결국은 그게 뭐였죠? 분모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기억내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부분분수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일종의 번분수식이라고 해요. 번분수식. 그죠? 번분수식. 번분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수가 번복해서, 그죠? 여러 번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 자체는 여기가 b분의 a, 분모에 d분의 c가 있어. 이건 무슨 얘기야?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곱하기 역수로 계산. 그래서 결과는 bc분의 ad 이렇게 쓰는데, 저기는 식을 보면 bc가 안쪽에 존재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바깥쪽에 있는 것이 분자.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분자 분모.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곱하기 역수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번분수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곱셈공식 변형. 일종의 상반방정식 그런 얘기인데, 상반방정식이란 얘기 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웃어야지.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어제 어쩌. 자, 우리 학원에 처음 온 학생이라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수학상에서 고차 방정식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그 계수들이 방정식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계수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 같은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양변을 x로 나눕니다. x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할까? 곱셈공식 변형이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렇죠? x 세제곱 그리고 x 세제곱분의 1, 이러한 값들을 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내용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체크 문제들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니까 연습해 보시고, 오늘은 202쪽 번분수 계산 보도록 하죠. 67번입니다. 자, 67번 보시면 1번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분수식인데 분모는 1 빼기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1 플러스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분자 분모가 전혀 다른 식이에요. 그렇죠? 일단 통분합시다. 예를 들어 얘네들이 서로 같은 식이었다고 한다면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y 또는 x 마이너스를 다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고. 그래서 분수 자체를 갖다가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각각 먼저 통분을 하죠. 분모는 x 플러스 y로 통분을 해요. 그쵸? 그럼 앞쪽에는 x 플러스 y 빼기, 조심하세요. 우린 중학생이 아니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거 아직도 이거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 이거 가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생 아니죠? 우린 다 곱비리야. 아이고, 어제 온 학생이 있었네.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자는 x 마이너스 y로 통분하면 앞쪽에 x 마이너스 y, 뒤쪽은 그대로 x 플러스 y.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소거되고 여기가 소거돼. 남는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x 더하기 y분의 2y고 분자는 x 마이너스 2분의 2x. 요거 약분이 되느냐? 자, 얘네들은 번분수식에서 분모로 갈 아이들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분자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모끼리 약분, 분자끼리 약분은 가능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분모는 얼마?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분자는 x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식이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 알았지? 두 번째 문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모두 4개예요. 한 줄 한 줄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려면 솔직히 좀 복잡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 통분하면 전체 다 쓰고, 그지? 그러니까 밑에서 천천히. 요건 통분하면 x분의 x 빼기 1이에요. 그쵸? 그럼 요놈 분의 1이죠. 이거 분의 1이라는 것은 역수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x는 위로 올라가주면 돼. 한마디로 x-1분의 x까지만 쓴 거예요. 천천히 쓰셔도 돼요. 한 줄 더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1 빼기 x-1분의 x 하나 해결했네. 그치? 그럼 이 부분을 통분하죠. x-1분의 x-1 빼기 x가 됐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에요. x-1 대 마이너스 1이 요만큼이야. 맞죠? 그럼 1 플러스 x-1분의 1 이렇게 통분했습니다. 마이너스만 처리한 거예요.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요 놈을 통분해서 여기서 계산한 거잖아. 그치? 그게 x-1분의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역수를 취해주니까 얘가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얘는 플러스를 만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 분모에 뭐가 생겼어? 요만큼이 생겼죠. 어라? 1 지워지네. 그쵸? 1 마이너스 x분의 1. 동안아 왜 눈이 돌아가? 그래서 x분의 x-1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보자. 다시 써드릴게요. 아니, 동안이 얼굴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야. 요게 x분의 x 빼기 1이죠. 그치? 그럼 요만큼의 식은 뭐랑 똑같아? 이거 분의 1이잖아. 그래서 x 빼기 1분의 x 역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요 부분만큼이 얘랑 똑같아졌으니까 1 빼기 x-1분의 x. 그렇지? 그럼 요 부분, 이 부분만 통분하면 x-1분의 x-1 빼기 x까지. 그쵸? 그래도 웃긴가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까지. 그쵸? 그러면 x-1분의 마이너스 1까지 정리된 거야. 그러면 1 빼기 요놈 분의 1이죠. 그쵸? 역수하는데 이거 자체 역수하면 어차피 x-1이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플러스로 처리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시고 요놈 분의 마이너스 1분의 이거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얼마가 돼? 얘가 x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을 계산하면 얘가 x예요. 현재 1이 지워져. 그래서 1 빼기 x분의 1. 정답은 x분의 x-1 한 줄 한 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68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듭제곱 문제 번분수식부터 시작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값이 0이라고 알려줬어. 그렇죠? 여기까지 알렸어.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곱, 세제곱, 그리고 5제곱 문제. 우리 곱셈 공식 많이 해봤잖아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와 똑같아요. 세제곱, 세제곱은 어떻게 하니? 합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야. 곱하면 1이니까. 맞죠? 5제곱이 있었어.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즉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끼리 뒤에 끼리 묶어서 얘가 나왔거든. 그럼 양쪽 바깥쪽 안쪽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x, 여기는 x분의 1이 있잖아. 이제 이건 없애져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값과 나온 거 계산해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뒤쪽 비례식 마저 가도록 하지요. 자, 비례식의 연산 잘 보셔야 됩니다. 비례식이라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항, 외항, 전항, 후항 이렇게 항에 대한 형태로 비의 값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 A 대 B는 C 대 D 이런 비례식이 있어요. 그럼 이쪽을 우리가 바깥쪽을 외항, 안쪽을 내항.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식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우리가 BD의 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BD의 곱으로. 그럼 식은 여기는 얼마가 돼? B분의 A. 우변은 D분의 C. 서로 똑같아야 돼.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좌변에 있는 식의 B의 값이고 우변에 있는 식의 B의 값이니까 그 B의 값이 전항과 후항의 B가 서로 똑같아야겠죠. 그죠? 우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주어진 값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도대체 얼마일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것은 BK가 되는 거예요. 그쵸? C라는 것은 DK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갖다 변변 더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A 플러스 C, 우변은 B 플러스 D의 K와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갑자기 K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B 플러스 D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BD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K 값은 얘를 나눠버리니까 어떤 식이 돼?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의 값과 서로 똑같아. 맞습니까? 자,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각각의 B의 값이 있어요. 두 개의 값이 서로 똑같아.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한 값이야. 그죠? 더한다. 가감승제 들어봤니? 더한다. 감한다. 뺀다는 얘기죠. 뭘 더해? B의 값.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값들의 B. 서로 똑같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원래 B의 값도 있지만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한 값들의 B의 이치가 성립한다 라는 내용의 가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비엘이. 그래서 이 가비엘에 대한 이제 유형을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보다는 일단 이걸 통해서 저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분수식의 B의 값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변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일단 뺐어. 빼게 됐을 때 역시 B-D가 0만 아니라면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성립하겠네. 맞죠? 뺀 값들의 B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돼요. 단 0이 아닐 때라고 했어. 자, 이제 여기다 똑같이 P를 곱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Q를 곱할게요. 똑같이 곱하면 되지, 그지? 그럼 뭘까? A, B에는 P가 곱해지고 C, D에는 Q가 곱해졌죠. 그럼 여기다가는 A, B에는 P를 곱해. BP, AP, CQ, DQ. 얘네들의 값에 B의 값도 성립하겠네. 그쵸? 저런 건 말이 되네.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204쪽 그리고 205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방금 했던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쨌든 대부분의 이런 식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식의 값을 구해야 돼요. 식의 값.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리고 어떤 값을 원해.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게 얼마냐는 뜻은 거기 등장하고 있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이거예요 라고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예를 들어 x 대 y는 2 대 3 이런 상태에서 5x 플러스 마이너스 y분의 3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선생님 y는요 2분의 3x예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값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x 대 y는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아까 한 것처럼 2분의 3x 쓸 수 있죠. 그럼 이 시계값을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x가 y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주어진 값이 세모의 k, 세모의 x 분의 네모의 y의 형태로 간단히 된단 말이야. 네모의 x 형태로. 한 문자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값을 일정하게 정할 수 있어요. 또는 여기 주어진 값을 가지고 b의 값을 직접 설정해. 뭐냐면 x하고 y의 값이 2대 3의 b를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x, y를 몇 개를 정할 수 있을까? 이걸 만족하는 x, y는 엄청나게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 값을 구하라. 그 뜻은 어떠한 x가 y가 오더라도 이렇게 b를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주어진 시계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비례 상수를 도입한다 하죠. x에다 2k, y에다 3k 이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그 값을 결정을 해. 그리고 나서 대입하시면 k가 역시 없어진 형태로 일정한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204쪽에 있는 체크 문제는 그대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계산해서 미지수 x값 정하시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그걸 b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4쪽은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5쪽 가보세요. 205쪽 가서 거기 체크 문제 봐봐. 체크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박스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야. 비례식의 형태가 주어진다. 그럼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이렇게 가. 그럼 k값이 변할지언정 그 시계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특히나 지금 한 것처럼 식을 보니까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식이죠. 분자분모의 차수가 다르면 안 돼. 그럼 일정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k값에 따라.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은 동차식의 형태를 묻게 돼 있어. 밑에 보면 체크 문제가 x 대 y 대 g가 3대 2대 4야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x에다 3k, y에다 2k, z에다가 4k 대입하시면 되는데 옆에 묻는 내용이 분자 분모가 모두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그럼 거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무조건 k제곱이 나와요. 곱하니까 분자 분모도. 그럼 k제곱은 얘처럼 약분이 될 거군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유리식의 값을 구할 때는 그냥 x에다 3, y에다 2, g에다가 4 대입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일정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거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3 대입해도 됩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알았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비례식의 값 구하라. 방금 했던 얘기죠? 기본 문제니까 또 한번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69번.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g 대 g 플러스 x가 있어요. 얘가 5대 7대 6이야. 물음에 답하여라.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했냐면 5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퀄 5k. y 플러스 g는 7k. g 플러스 x가 6k라고 돼 있어요. 연립합시다. 변변 다 더하세요. 그럼 x, y, g가 두 개씩이에요. 여기 더하냐 c 포함 k니까 9k가 되죠. 그러면 x, y의 합이 얘가 5k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5k니까 g는 얼마가 돼? 4k. 그쵸? gx가 얼마야? 6k라고 했죠. 이거 두 개가 6k니까 여기는 3k. 그럼 여기는 2k가 되겠지. 한마디로 x 대 y 대 g는 2 대 3 대 4의 비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입하시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정리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